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은 최재천 교수의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 책이 난리죠. 덕분에 과학 관련 교양서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징은 문과 남자 같은 이과 교수가 쓴 과학 대중서라는 게 될 테고요. 이 책은 나는 어떤 책을 보면서 성장했나 라는 게 주제입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읽다 보면 이 책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 책은 저자의 인생을 바꿔놓은, 송두리째 바꿔놓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기적 유전자, 이 책이 그렇죠. 오늘 영상에서도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최재천 교수가 받았던 감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책에서 받은 감흥, 그 감흥으로 인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 삶은 어떠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먼저 최재천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척 재미있어요. 이 책에 담겨 있는 최재천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구장이였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린 시절 최재천은 개구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보다는 노는 거 무척 좋아했고요. 도시보다는 자연을 무척 좋아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강릉 출신이더라고요. 어릴 땐 정말 산에 파묻혀서 살았다, 산을 쏘다니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 살 때도 방학이 되면 강릉을 매번 갔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내게 우주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한 곳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대관령을 넘는다는 것은, 그땐 고속도로로 대관령 넘어서 강원도로 갔었으니까요. 대관령을 넘는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과 같았다. 거기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을 이렇게 좋아했으니까 최 교수가 미국에 유학할 때 아프리카 등지로 동식물을 연구하려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육사 출신 장교였습니다. 무척 가부장적인 분이었던 걸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정말 열심히셨던 분입니다. 치맛바람이라는 단어 본인이 직접 쓰고 있어요. 치맛바람이 심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최재천 교수는 장남이었고 동생이 셋입니다. 또 바로 아래 동생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겠죠. 아버지가 장교인데 군인 월급이 많지 않죠. 근데 또 워낙 FM대로 사시는 고지식한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부수입은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장남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바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고 하죠. 어릴 때, 고등학교 때는 시인이 되고자 했다고 해요. 재능도 있었습니다. 문예반 아이들이 줄지어서 어딜 가길래 궁금해서 니네들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봤더니만 101장을 간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거길 무작정 따라가서 1등을 내버립니다. 시를 써서 1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줄곧 문예반 활동을 했던 거죠. 또 미술에도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각에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미술 시간 숙제로 비누 조각을 해오세요, 이런 거 경험 있으시죠? 최재천 교수는 비누를 가지고 부처 두상을 조각해서 갔다고 해요. 선생님이 이걸 보더니만 최고 점수를 주면서 너 미대 가야 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술반에 스카웃을 해갑니다. 문예반을 하고 있었는데 미술반으로 스카웃을 해갔던 거예요.
또 본인도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대를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 미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물론 아버지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문학과 예술에 재능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음악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재수할 때인데 음악다방에 죽돌이처럼 드나들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문학과 예술에 재능이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나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네, 공부를 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장남이었으니까. 네, 이게 다 타이에 의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다행인 건 무척 머리가 좋았다라는 거죠. 맨날 팽팽 노는 것처럼 책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지냈는데 가을바람 불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상위권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학생이었던 겁니다. 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을바람 불면 공부 시작해서 경기중학교를 갔고 경기고등학교를 갔고 그리고 서울대를 입학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갈 땐 진학할 때 좀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일단 번갯불에 콩 뽑듯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에 기초가 부족했다. 이게 문제였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 진학에 처음에 실패했죠.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기도 한데, 서울대 의대를 학교 담임 선생님이 원서 쓸 때 아무나 써주지 않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평가할 땐 기초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고, 근데 재수를 하면서 본인 표현으로 신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와 명동이라는 신세계가 나를 부르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로와 명동의 음악다방, 당구장, 영화관, 술집 이런 게 즐비였고 여기를 뻔질나게 드나들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 의대를 다시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또 떨어지게 되죠. 나름의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지망으로 서울대 동물학과를 써뒀던 거예요. 본인은 몰랐어요, 이걸. 본인은 이지망으로 어딜 쓴 기억 자체가 없다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물학과에 붙었다고 했을 때 네? 라는 의아한 반응을 본인은 지었다는 거죠. 아마도 학교 담임 선생님이 보자 하니까 이번에도 떨어지면 정말 대책에 안 설 것 같아서 이지망으로, 안전빵으로 이지망 칸을 대신 동물학과로 써준 것 같다라고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삼수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일단 담임쌤이 의대에 가서 배우는 거랑 동물학과에서 배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일단 가라,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설득을 했고, 또 아버지가 삼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동물학과에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것도 타이로 결정된 거였죠.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대학 생활이 즐거웠을 수가 없겠다 싶은 거죠. 네, 짐작이 가죠. 학교를 가긴 가는데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근데 열심히 다니는 곳이 동물학과 수업이 아니라 인문대 수업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특히 사진 동아리를 하셨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에 무척 열심인 학생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인생 진짜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최 교수도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했다면 지금은 시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타이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결국 자기 길을 찾아온 게 아닌가 싶잖아요. 그렇죠. 본인 표현대로라면 시인의 마음을 가진 과학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우린 시인이 아니라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최재천의 운명이었던 거죠. 근데 그 운명이라는 게 운명론이 말하고 있는 운명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주어진 길을 그냥 수동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아름답게 걸어왔던 거죠. 본인의 표현입니다. 아름답게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개념이 이렇게 다르죠.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최재천의 운명은 어릴 때 읽은 아주 짧은 에세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저자가 어린 시절에 읽은 책들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동화백과사전. 네, 이거 빈둥거리다가 방에서 발견한 책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타고난 독서광은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찾아다니며 읽진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백과사전이 참 큰 기여를 했구나, 최재천 교수에겐. 네, 재미있죠? 그러고 나서 또 닳도록 읽은 책이 세계 동화전집, 그리고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이었습니다. 동화와 문학, 소설이죠, 소설. 어머니가 월부로 산 책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 공부시키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치맛바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욕심이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집에는 이런 전집들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재천 교수, 어린이일 때 최재천 교수는 이 책들을 무척 열심히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 책들을 읽으면서 문학적 감수성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시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이 책들을 읽으면서 갖게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노벨 문학 전집을 갖게 됩니다. 이땐 노벨 문학 전집 이렇게 불렀죠. 노벨 문학 전집. 고등학교 입학 직후에 어머니를 졸라서 샀다고 해요. 내가 시인이 될 건데 전 세계의 문학도들은 어떤 책을 쓰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마음으로 이 책을 사달라고 졸랐던 거죠. 그리고 해마다 노벨 문학상 수상집이 출간되면 그 책들도 사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제니친의 작품이었어요. 솔제니친은 아시는 것처럼 수용소 군도로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은 1970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등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솔제니친의 작품집을 구해서 읽다가 굉장한 작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책 뒷부분에 실린 수필인데요. 모닥불과 개미라는 아주 짧은 에세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책이 최재천 교수의 세계관을 바꾸는 전환점의 토대였던 것 같아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내 관심을 끈 것은 소설보다 책 뒷부분에 실린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다. 반쪽짜리 그 짧은 수필이 내 머릿속에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은 미처 몰랐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통나무 한 개비를 모닥불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활활 불타오르죠. 근데 그 안에 개미집이 있었던 겁니다. 개미가 타 죽는 걸 보고선 급히 통나무를 꺼냅니다. 구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은 처음엔 개미들이 달아나더니만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죠. 통나무엔 아직까지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활활 타는 통나무로 개미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 죽더라는 거죠. 왜 이러냐? 네,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릴 땐 알 길이 없죠.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다. 최 교수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사회생물학이라는 걸 접하게 됐던 거고요. 그 수필이 생각나더랍니다. 어릴 때 읽은 이 개미 이야기, 모닥불과 개미라는 그 수필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답을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답이라는 게 바로 이타주의라는 거죠.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바로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왜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에게선 남을 돕는 행동이 진화했을까? 이게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서,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왜 남을 도우려고 하는가?
이게 이타주의인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혈연 선택 개념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해밀턴 교수가 만든 개념입니다. 해밀턴 교수는 위키피디아 같은 데 찾아보면 생물학을 수학적 기법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읽어보면 수학 공식만 잔뜩 나오고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해밀턴 교수의 혈연 선택 개념을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다른 개체들, 즉 친족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좀 더 번식할 수 있게 하면 자신의 유전자 일부가 후세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될 수 있다. 이게 혈연 선택이다 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유전자가 후세에 전달되도록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더라도 내 유전자가, 그러니까 내 유전자는 나의 형제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유전자가 후세에 전달되면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개미의 행동이었을 거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타 죽을 수도 있지만 내 형제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게 된다면 나는 죽더라도 내 유전자는 후세에 전달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최재천 교수가 찾았던 답인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해밀턴 교수의 혈연 선택 개념을 인용한 사람이 바로 리처드 도킨슨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책 이기적 유전자가 해밀턴 교수의 혈연 선택 개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유명해졌다고 최재천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 교수는 개미의 그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순간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기적 유전자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확고해진 거죠. 어릴 땐 내가 커서 뭘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몇 명 빼곤 진짜 내가 어릴 때 난 이거 하려고 결심했었어. 그 뜻을 그대로 이어간 사람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땐 공부하면서 성적 내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자기 적성을 찾기란 진짜 힘든 거죠. 이 글을 보면서 하나는 알게 됩니다. 독서라는 거, 소설을 읽는 행위라는 게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 득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최계천 교수가 진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에세이를 읽으면서 갖게 된 그 간접 경험이 체화돼서 오늘날의 최재천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땐 진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 읽어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학작품, 시, 소설 이게 무척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독서가 생각의 폭을 넓히고 깊게 만든다라는 거죠. 최재천 교수의 표현대로 생각 주머니를 키우는 거죠. 이게 무척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엔 어떤 책을 읽었나 짧게 살펴볼게요. 성장의 한계, 이건 책은 아니고 보고서였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을 좀 더 진지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크 모노가 쓴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좀 길게 쓰고 있습니다. 종로 헌책방에서 발견한 외국어 서적이라는데요. 과학 철학 책이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과 필연의 열매들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세상과 자연의 원리를 우연과 필연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모두 다 해석하는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저자는 생물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생물학을 하면 쥐를 잡아서 약품 처리하고 난자를 기르는 행동을 평생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철학책인데 생물학자가 왜 철학책을 썼지? 우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이 책을 보면서 생물학이라는 게 인간 본성을 파헤치고 철학을 논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걸 알려줬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린 시절 최재천은 생각이 무척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길로 들어선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갈등했던 거죠. 이 책을 읽었을 즈음에 심지어는 소설가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던 때였다고 해요. 신춘문예. 가을바람만 불면 신춘문예 생각에 열병을 앓았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최재천에게 이 책이 생각을 바꿔먹게 했던 거죠. 생물학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학문이라는 걸 알게 해준 겁니다. 최재천이 생물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제시한 책이었던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한 책이다. 이렇게도 최 교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재천, 네, 최재천은 없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내가 동물학과를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4학년 때예요. 항상 막판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석사 과정일 때 드디어 그 운명의 책을 만나게 되죠. 이기적 유전자를 만나게 됩니다. 앞서 솔제니친의 짧은 에세이 모닥불과 개미, 이 에세이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의 토대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실제 전환점이 된 책은 바로 이 이기적 유전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네. 이 책의 내용은 좀 쇼킹하죠. 우리는 사실 DNA의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유전자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이게 이 두꺼운 책을 요약하는 한마디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다. DNA를 위해 봉사하는 생존 기계다. 라는 뜻인 거예요. 엄청나죠? 관점이 진짜 다르죠? 최 교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답을 찾은 듯 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최 교수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 주머니가 확장되다 못해서 나중엔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끙끙 머리를 싸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니체와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불교와 동양 사상에 빠졌다가 그러면서도 이 숙제를 풀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던 최 교수가 삶 자체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 질문들, 네, 이런 아주 심오한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겁니다. 그 답을 준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였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답을 찾았으니까 기뻤죠. 근데 그 순간에 만사가 참 의미 없다라는 것도 느꼈다고 합니다. 기쁨과 동시에 야, 이게 참 의미 없는 짓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 왜냐? 지금까지 나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내가 노력한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유전자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이게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참 의미 없다, 만사가 의미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뭐 때문에 난 그리도 애쓰면서 살았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 평생 처음으로 자살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고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최 교수가 책을 필사적으로 읽는다,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읽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 오늘날 최재천이 된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최 교수는 결국은 그 우울함을 극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잘 정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 교수는 해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조심스럽게 써야 되죠. 최 교수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조심스럽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 이걸 열반이라고 말하는데 최고의 경지, 열반에 이르기 전 단계가 바로 해탈이에요. 그러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탈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해탈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또 웬만한 일에는 초월하게 됐다라는 말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포기한 거냐?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포기한 거냐? 물론 아닙니다. 포기하고는 달라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는 마음을 편히 먹고 살아간다. 이제야 드디어 삶을 즐길 줄 알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과 내 한계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 일의 성패는 중요하지 않죠. 그저 그 일을 할 뿐인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이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이게 내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네,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잘 안 되면 점점점 어쩌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내 한계라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운명론이냐? 최 교수는 운명론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앞서서도 짧게 설명했습니다만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운명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길을 내가 가는데 수동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순응하는 겁니다. 근데 최 교수의 생각은 다르죠. 나한테 주어진 길이 있는 것이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운명론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최 교수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갈 길을 담담히 최선을 다해서 가겠다. 아름답게 내 길을 가겠다. 최 교수 표현들은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아름답게 담담히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을 살아내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나 스스로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왜냐하면 내 삶의 테두리를 미리 대충 그어놨기 때문이다. 거기서 벗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슬플 것도 하나 없다고 느낀다. 네, 책 한 권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 놓은 거죠. 그러니 대단하다, 놀랍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어렵습니다. 책 한 권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내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간접 경험일 텐데 최 교수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경험한 그 감흥의 절반도 아마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진 않을 겁니다. 직접 읽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기적 유전자의 책을 직접 읽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감흥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책
그 이기적 유전자 여러 번 시도했던 책인데 좀 두껍죠. 그래서 읽다 말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 무척 존경하는 최재천 교수가 이렇게 큰 감흥을 받은 책이라고 하고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읽는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일단 지금 제가 읽어보려고 정해둔 책이 몇 권이 더 있습니다. 그 책을 다 소진을 하고 나면 이기적 유전자를 한번 읽어보고 그 결과물은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과 공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